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양자역학에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로 뭐랬더라? 무한한 포텐셜 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아이겐 밸류,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 노멀라이즈 된 아이겐 펑션, 그다음에 우리 그 아이겐 펑션들의 오소고널리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물론 한 가지의 예로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을 살펴보면 나중에 일반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보면, 그러면 임의의 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이겐 펑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임의의 함수는 웨이브 펑션을 만들 때 꼭 아이겐 펑션만으로만 만들지는 않으니까 우리 임의의 함수가 있으면 임의의 함수는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임의의 함수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임의의 함수가 아니라 적어도 바운더리 컨디션은 같아야죠. 다시 말하면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였죠? 웨이브 펑션이 양쪽 끝에서는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양쪽 끝이 0이 되는 임의의 함수. 양쪽 끝이 영은 다음 같은 거는 우리가 항상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si 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해요. 다음 같은 형태를 만족하면, 그러면 임의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아이겐 펑션으로 전개를 했을 때, 그럼 이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기 전에 포텐셜 웰인 경우는 우리 이걸 적당히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를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죠. 그래서 보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디스크리트한 값이었고, 따라서 이거는 퓨리의 성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퓨리의 시리즈로 쓴 거죠. 시리즈로 쓴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사인만 나타나니까 퓨리의 사인 시리즈예요. 다음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AN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던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하면 돼요.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UM 스타 X psi X를 곱한 다음에 전부 다 적분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UM 스타 summation n an unx가 되고, 이건 summation과 이걸 바꾸면 an
x가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요게 오토고널리티에 의하면 요게 델타 mn이죠. m과 n이 같을 때만 0이 아니고, 같을 때만 1이고 다를 때는 0이죠. 모든 서메이션을 하는데 다른 건 전부 다 0이고 n이 m과 같을 때만 0이 아니니까 딱 살아남는 건 한 양이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a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un 스타 m을 n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웨이브 펑션만 주어지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는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양을 이게 보면 펑션 스페이스에서 함수의 공간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정의한 거랑 같아요. 이게 마치 뭐냐면 3차원에서 벡터 A의 i번째 성분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A에다가 i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서 구하죠. 그래서 이거랑 아주 비슷한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솔루션의 웨이브 펑션 이걸 알면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구한 건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럼 다음과 같은 t equal 0에서 다음과 같은 웨이브 펑션이 주어지면 시간 t인 곳에서는 an, unx 이 n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구했던 에너지 아이겐밸류 unx에 해당되는 아이겐밸류로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웨이브 펑션을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에너지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an이라고 했는데 그럼 an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우리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보려면 우리 앞에 있던 이 un이 만족하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우리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오퍼레이터로 쓴 거를 해밀턴이한 h라고 쓰면 hun은 en, un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그러면 이 해밀턴이안의 expectation value는 에너지에 대한 expectation value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어진 풋사이에 대해서 t equal 0인 경우로 생각해 보면 다음 같은 게 이게 바로 expectation value의 정의죠. 기대값의 정의고 이거 중에서 풋사이 대신에 우리 저기 있는 거 쓰면 사이스타 H AN UNX 그럼 요거를 AN을 이건 넘버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면 H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H를 EN으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이거는 summation N AN EN UNX죠. 근데 이거는 보면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psi un 스타가 뭐였었냐면 an이었었죠. 아까 우리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그 요게 an 스타예요. 따라서 en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이걸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확률에서 배운 게,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기대값은, 어떤 양의 기대값은 그 주어진 가능한 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un이라는 상태에 있는 에너지 값에다가 어떤 걸 곱했는데 그럼 그게 확률에 해당돼야 되면 그럼 an의 절대값의 제곱은 에너지 en을 가질 확률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죠. 확률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확률이 an이 확률이면 확률이기 때문에 만족해야 될 조건. 뭐냐면 psi가 확률 앰플리튜드니까 이게 1이 돼야 되죠. 전부 다 어디선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는 psi 스타 n으로 쓰고 역시 서메이션 an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나머지는 다시 an 스타가 되죠. 확률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임의의 아이겐 펑션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임의의 함수는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붙어있던 앞에 있는 계수는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psi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에너지를 측정할 확률이 an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진다 라고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설들이 있는데 다음 같은 가설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측정, 내가 강의 첫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측정을 한다는 자체가 측정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을 때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요. 그러니까 측정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측정을 하는 순간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순간은 순전히 확률적인 걸 우리가 전혀 정보를 알 수 없는 거.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게 고전적인 확률이랑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고전적인 확률은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위 무지 이그노런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확률을 나타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고유하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웨이브 펑션은 그 측정을 해서 EN이라는 에너지를 측정을 했으면 그 측정을 한 후에 그 스테이트는 갑자기 EN의 아이겐 펑션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정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측정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측정을 했는데 똑같은 에너지 값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측정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측정을 하면 똑같은 에너지 값을 계속 가져야 되니까 측정을 한 다음에는 바로 그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으로 바뀐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바뀌죠. 물론 이렇게 근데 이런 에너지 EN을 측정할 확률은 AN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지죠. 그 확률로 다음과 같이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파동함수가 갑자기 변하는 현상, 그걸 영어로는 컬랩스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갑자기 변한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한 바로 직후에는 다음과 같은 똑같은 아이겐밸류를 얻는다. 마치 여러분들이 폴러라이저를 썼을 때 햇빛과 같이 언폴러라이즈드 웨이브가 폴러라이저를 지나면 그쪽 방향에 폴러라이즈 된 빛만 남는 거랑 아주 비슷한 결과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은 그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관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따라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앞으로 어떤 시간 후에 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예측한다는 거는 측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파동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측하는 거죠. 파동 함수가 예측하는 거는 다음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순간에는 측정을 한 결과를 보고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뭐냐면 해석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파동함수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보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보면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어즈미스 앵글 파이에 대한 아이겐 펑션으로 e to the im 파이를 구한 적이 있었죠? 거기서 우리 아이겐 펑션이 2파이 e to the im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경우. 물론 이거는 파이가 0부터 2파이 사이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이 경우에 앞에 있는 노멀리제이션은 (1이) 되도록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을 정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적당한 웨이브 펑션이 코사인 스퀘어 파이라고 합니다.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 아이겐 펑션이랑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죠. 다음 같은 경우 여기서 해당되는 n이 마이너스 2인 상태를 측정할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면 먼저 여러 가지를 해야죠.
첫 번째 해야 될 방법은 앞에 있는 n을 결정해야 되죠. n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probability amplitude라면 normalization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거를 이 아이겐 펑션으로 expand를 해서 전개를 해서 그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중에 n이-2인 거에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n이-2인 거를 측정할 확률이 되는 거죠. 다음 같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normalization. n이 어떤 값이 돼도 좋지만 우리가 그냥 포지티브 넘버라고 생각하면 n제곱 이걸 어떻게 코사인 4승 파이를 어떻게 적분하나? d 파이. 가만히 있어보자. 코사인 제곱 파이가 1 플러스 코사인 2 파이죠. 코사인 4승 파이는 4분의 1 플러스 2배 코사인 2 파이 플러스 코사인 제곱 2 파이죠. 코사인 제곱 2 파이면 다시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요건 적분하면 0, 사인 2파이 비례하는 양이니까 요것도 적분하면 0이죠. 상수만 기여를 해요. 상수가 얼마야? 2분의 3, 8분의 3이죠. 8분의 3에다가 2파이 n제곱. 이게 얼마야? 4분의 3파이 n제곱이네. 따라서 n은 스퀘어 루트. 이거 알았죠? 두 번째, 이제 저거를 아이겐 펑션으로 전개를 해야 되죠. 아이겐 펑션으로 전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코사인 파이가 2분의 1 e to the i 파이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파이니까 그걸 쓰면 4분의 1 코사인 파이가 이거 쓰면 4분의 1 e to the 2i 파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i 파이. 따라서 이거는 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16이 스퀘어 루트 6파인데 맞나? 이게 들어가면 2만 들어가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되나?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들어가면 12분의 파이잖아. 12분의 파인데 2파이 1 오버 스퀘어 루트 6을 끄집어내면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이 되니까 이게 뭐냐? U2 플러스 2배 U0 마이너스 2. 다음 것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에 확률,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가 스퀘어 루트 6분의 1이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2로 측정할 확률은 요거의 제곱인 6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값은 n이 0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 이외의 값은 측정해도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예야.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포텐셜 웰에 대해서 봤는데 그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경우를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포텐셜 웰을 배우고 나면 우리 양자역학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든 간에 제일 간단한 것부터 배우죠. 간단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입자가 하나 있는 거죠. 입자가 하나 있는데 포텐셜이 없는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경우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운동을 기술할 때 되게 프리 파티클 하나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가장 다루기 쉽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프리 파티클을 다루고자 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먼저 이걸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봅시다. 물론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보니까 P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X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가 있는 거고 여기 요 P는 아이겐 밸류 넘버예요. 넘버고 당연히 그 넘버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걸로 다음과 같이 인덱스를 잡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이게 I분의 H바 DDX니까 I분의 H바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다음과 같이 돼서 우리 쉽게 적분할 수 있어요. I px over h바 some normalization constant. 근데 문제는 이게 그럼 확률에 이것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계수가 뭐예요? 임의의 함수는 그러면은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계수가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확률을 나타낸다고 모멘텀 P를 가진 확률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문제는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게 1이죠. 1이죠. 1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어보면 무한대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은 함수예요. 이 함수가 사실 프리 파티클을 나타내는 함수예요. 프리 파티클의 아이겐 펑션,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의 웨이브 펑션을 구해보니까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그런 경우 앞에 그럼 C가 어떻게 되느냐는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 있던 것대로 하면 그럼 우리 정말 오소고넬러티는 따져볼 수 있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프라임 스타 x upx 제곱 e to the I p 마이너스 p 프라임 x over h 바. 요거 우리 지난번에 델타 펑션 배울 때 이거 했죠. e to the I kx면 2파이 델타 k였었죠. 여기서는 h바가 있으니까 2파이 h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요거는 디스크리트한 아이겐 밸류가 있을 때는 크로네커 델타였는데 P가 컨티뉴어스한 아이겐 밸류면 P 마이너스 P 프라임 델타 펑션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텐셜 웰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혹은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지만 항상 디스크리트하진 않아요. 아이겐 밸류가 컨티뉴어스한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있죠. 근데 그 경우는
요게 1이 되도록 정하면, 다시 말하면 C가 1 over square root 2pi h 바로 정하면 요게 오토고널리티를 닿은 것 같지. P가 P'이랑 다르면 0이 되고 P와 P'이 같으면 잘 정의되지는 않지만 적분하면 1이 되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우리 정의를 해보면, 그러면 역시 지금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만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웨이브 패킷 사인은 아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일 경우에는 아이겐 밸류가 디스크리트하니까 퓨리의 시리즈로 썼지만 이제는 컨티뉴어스 하니까 퓨리의 인티그럴로 쓰면 되죠. 앞에 있는 거 쓰고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퓨리의 트랜스폼이죠. 이거 인버스 퓨리의 트랜스폼은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쓴 거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지금 적분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기 있는 오소고널리티를 이용해서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퓨리의 트랜스폼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퓨리의 트랜스폼은 모멘텀, 운동량의 아이겐 펑션에 대한 을 베이시스 펑션으로 하는 해서 펑션을 전개하는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죠.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양자역학의 해석에서 앞에 있는 계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다. 이건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P와 P 플러스 DP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프리파티클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운동량에 대한 가만 있어 보자.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사실 문제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가장 그 probability 확률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예쁘게 얘기해 놓고 다시 프리 파티클로 돌아오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 도달하더라 이거예요. 상황에 도달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재밌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두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사실
솔루션이 뭐냐면 스탠딩 웨이브예요. 그죠? 스탠딩 웨이브니까 스탠딩 웨이브는 뭐냐면 왼쪽으로 가는 파동,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을 더한 거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박스를 무지 크게 해. 박스에 쌓 오픈에 부딪히는 바운더리에 무관하다고 했죠. 첫 번째 방법은 박스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죠. 박스 사이즈를 무한히 크게 만듭니다. 박스를 바운더리 컨디션에 바운더리 컨디션에 무관하다고 했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딴 걸로 잡으면 되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잡은 바운더리, 인피니티 포텐셜 웰에서 잡은 바운더리 컨디션은 양쪽 끝에서 0입니다. 양쪽 끝에서 0이면 스탠딩 웨이브는 왼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걸 더한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가는 것만 있게 만들고 싶어. 한쪽으로 가는 것만 있게 만들고 싶으면 그럼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한 것처럼 양쪽 끝이 고정된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돼요.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마음대로 써. 왜냐하면 왜 마음대로 쓰냐면 상자가 무지 크면 상자 가운데서 바운더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바운더리에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시미트리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있는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처음에는 양쪽 끝에서 고정이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썼는데 이거를 피어리딕 바운더리 컨디션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이 e to the ikx인데 요게 조건을 만족하려면 e to the ika가 0이죠. 1이죠. 이걸 만족하려면 ka가 2파이의 정수 배면 되는데 따라서 k는 a분의 2n파이 p는 여기다 h바를 곱하면 되니까 2n파이 2파이 h바 다음과 같이 고르면 되죠. 그래서 보면 역시 디스크리트하죠. n이 인티저죠. 이때는 포지티브 인티저가 아니라 모든 인티저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하죠. 그건 문제잖아. 연속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a가 무한대로 가는 리밋이 되면 n이 유한계 변하는 거는 거의 연속적인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박스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뭐냐면 요 안에서는 우리가 아는 포텐셜 밸류 되고 바깥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웨이브 펑션을 쓰는데 이걸 무한히 이렇게 보내면 요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노멀리제이션이 정말 괜찮냐? 여기서 그런 다음에 이제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그럼 정말 노멀리제이션이 괜찮냐? 우리 아까 C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혹은 뭐 제로부터 해도 좋아요. 제로부터 A까지 dx e to the I kx 이게 1이죠. 이거는 C 제곱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는 psi x를 어떻게 써요? x를 쓰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일단 a가 finite 하면 절대값을 제곱을 해도 a분의 1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유한해요. 근데 문제는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 아니에요? 그럼 이게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웨이브 펑션을 놓고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계산을 했을 때 물리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에너지의 기대값. 다음 같은 웨이브 펑션을 써서 어떤 물리량을 계산한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A에 무관하게 돼요. A에 인디펜던트 하게 돼요. A에 인디펜던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 방법을 2학기 때 나중에 레디에이션, 포톤 같은 걸 다룰 때 이 방법을 쓸 거예요. 프리 파티클은 첫 번째 방법은 뭐 전 공간에 입자가 있으면 그건 기술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간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균일하게 있을 확률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잘라서 그 안에만 있고 바깥에는 없다고 놓고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그럼 당연히 웨이브 펑션 자체는 박스의 사이즈에 의존을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은 다 계산한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에서는 A의 무관한 값으로 나와야 된다. 좀 더럽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를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플레인 웨이브가 다음과 같이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가 깨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생각을 바꿔서 그걸 안 쓰면 되잖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운동량의 고유 함수인데. 그러지 말고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펑션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지? 아이겐 펑션들을 적당히 합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다른 곳에서는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만드는 웨이브 패킷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리 파티클을 기술할 때는 하나의 운동량이 있는 걸 쓰지 말고 웨이브 패킷을 쓰자. 이게 사실 가장 물리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가 하나 지나간다 그러면 전자 하나가 지나가는 거에 이렇게 로컬라이즈 된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항상 그거에 웨이브 패킷을 써서 만들죠. 웨이브 패킷은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는 플레인 웨이브였는데 앞에 노멀리제이션 잠깐 무시하고 이거 앞에 붙어 있는 요거의 개수를 이 경우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요거에 해당돼요. 요거에다가 모든 P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요거만 남죠.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델타 펑션은 디스트리뷰션이고 우리가 사실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다음 같은 분포가 없으니까 우리 이거를 표현하는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델타 펑션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샤프 픽이 있는 P가 H바 K 근처에서 샤프 픽이 있는 웨이브 패킷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 웨이브 패킷을 요거 대신에 델타가 아니라 어떤 함수, 그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델타 펑션을 레프레젠트하는 방법이 뭐 가우시안, 뭐 스텝, 로렌치안 이런 여러 그런 어떤 H바 K에서 샤프 픽이 있는 다음 같은 펑션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럼 웨이브 패킷을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H바 K 근처에 있는 웨이브 패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psi x는 어떻게 쓰냐면 dp p-h 바 k를 요걸 q라고 넣으면 요거를 마이너스 h 바 k 플러스 h 바 k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 건 여기다가 p-h 바 k를 하고 앞에다 또 h 바 k를 더 더한 다음에 h 바 k에 해당되는 거 앞으로 끄집어내고 다음과 쓰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제는 GQ는 뭐죠? Q가 0 근처에서 샤픽이 있는 거죠. 0 근처에서 샤픽이 있는 거를 다음같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언서튼티 프린시플에서 본 것처럼 Q에 대해서 샤픽이 있으면 X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브로드한 펑션이 되죠. 넓은 펑션이 되죠. 이게 점점 델타 펑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샤픽이 있는 걸 쓰면 플레인 웨이브에 엔빌롭이 있는 거죠. 엔빌롭이 있어서 가운데서는 거의 플레인 웨이브처럼 되고 끝에 가서는 웨이브 펑션이 0으로 사라져서 전체적으로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가 보존되는,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를 가능하게 만드는 다음 같은 형태로 쓰면 되죠. 이게 가장 사실 우리가 보는 실제 상황, 실제 세계랑 가장 비슷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저분하죠. 웨이브 패킷을 정해야 되는데 가우스한 웨이브 패킷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걸 넣어서 실제로 계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리얼리스틱한 이 방법을 넣어서 하는 게 힘들어도 가장 무식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플레인 웨이브는 어디서나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간이 무한대가 되면 한 군데 있을 확률은, 유한한 곳에 있을 확률은 0이 된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확률을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우리 확률을 얘기하지 말자. 그럼 뭘 얘기하는데? 플럭스를 얘기하자는 거죠. 플럭스를. 파티클의 플럭스를 가지고. 플럭스가 뭐죠? 우리 어떻게 정했었죠? probability 플럭스는 probability current가 우리 어떻게 정했었냐면 diff psi x 이걸로 정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했던 예를 들어서 사이에다가 some constant 곱하기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px over hbar 이거를 대입하면 플러스인 걸 대입하면 미분하면 ip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p 하고 p가 나오죠. p 다음과 같이 나오죠. probability current를 보니까 n분의 p는 고전적으로 속도에 해당되는 양이죠. 속도 곱하기 앞에 있는 c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더라? 플럭스 덴시티인데 그죠? 이게 덴시티에 해당되는 양이죠. 단위 만약에 우리가 1차원인 경우에는 단위 1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나? 1차원은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예요. 입자의 개수, 요 앞에 있는 요게. 따라서 우리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거를 probability density를 물어보지 않고 flux, 어떤 단위 시간당 어느 한 점을 지나가는 입자의 개수를 가지고 물리적인 해석을 하면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문제는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 패킷을 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사실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편견이 많아서 이걸 잘 안 쓰고 우리 앞으로 많은 응용을 할 때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경우 첫 번째랑 세 번째 경우는 우리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예요.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퀘어 인테그러빌리티가 걱정이 되더라도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양자역학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를 얘기할 텐데 그 인피니트 포텐셜 웰 하나만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반화를 시키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이겐 펑션의 오소고넬리티 그 다음에 아이겐 펑션들의 컴플리트니스 우리 이걸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얘기한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경우에 우리가 좌표계를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데 포텐셜을 가장 시메트릭하게 시메트리가 많게 잡으면 새로 생기는 시메트리가 더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시메트리 그때 패러티였어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전 물리에서도 봤지만 우리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좌표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장 대칭축 시메트리가 많도록 잡고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해요. 물론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경우에는 아이겐 펑션은 제로랑 A 사이에 있는 게 아이겐 펑션을 하나로 쓰기는 편했지만 우리가 대칭성을 따질 때는 그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대칭성을 보면 대칭성을 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아이겐 펑션이 모멘텀에 대해 프리 파티클인 계속 프리 파티클을 얘기하는데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아이겐 펑션을 쓰면 프리 파티클의 경우 아이겐 펑션이 처음에 아까 그렇게 시미트리가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인피니트 포텐셜 웰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까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은 우리 아까 어떤 식으로 썼냐면 다음과 같이 썼죠. 혹은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코사인 kx, 사인 kx를 써도 돼요.
이건 물론 요 두 개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얻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운동량에 대해서 h 바 k 마이너스 h 바 k를 갖는 운동량의 고유 함수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양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는 2n분의 h 바 제곱 k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에너지는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는 같아요. 따라서 운동량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보면 에너지에 관한 한 에너지의 한 아이겐 밸류, 주어진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펑션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우리 이런 경우에 이 시스템에 디제너러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경우는 디제너러스의 개수가 2개죠.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2개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2인데 에너지가 2인 솔루션을 어떻게 구했으면 좋겠냐? 유일하게 계산하고 싶어요. 유니크하게 계산하고 싶죠. 그게 디제너러스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된다. 우리가 유니크하게 결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디제너러스가 있다고 해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 딱 하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쓰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 쓸 수 없지. 지금 같은 경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겐 펑션이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일반적으로 n개 있는데 우리가 이 경우는 그래서 오소고넬러티를 보면 오소고넬 하죠. 두 개가 이제 이건 오소고넬 한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포텐셜 웰인 경우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딱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때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가 다른 아이겐 펑션들은 서로 오소고넬 했죠. 근데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디제너러스가 있어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그들 사이에 반드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같을 때는 반드시 오소고넬 할 필요는 없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차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차원에 임의의 벡터가 있어요. 임의의 벡터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디제너러스가 2인 함수라고 하면 함수가 U1과 U2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디제너러스가 2개 있으면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은 이 2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보면 2차원 벡터는 X와 Y의 단위 벡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죠. 근데 꼭 이렇게 오소고넬한 2개로 쓰면 가장 간편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죠. 적당한 2개가 평행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다음과 같은 2개의 벡터가 있기만 하면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죠. 다만 불편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저 성분에 헷갈리니까 우리 이걸 항상 오소고널하게 만들면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항상 오소고널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런 디저너러스가 있어서 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적당한 아이겐 펑션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든다면, 그래서 n개가 있다 그러면 n개가 정말 오소고널하냐? 일반적으로 처음엔 오소고널하지 않게 만들 수 있죠.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건 적당하게 우리가 오소고널하게 우리가 전부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디저너러스가 있을 때 이제 그 작업이 사실 약간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들어봤으면 그게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리제이션 프로시저라고 해서 처음에 한쪽 방향의 유닛 벡터를 잡고 다음과 같은 게 있으면 이 중에서 요거의 평행한 성분은 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하고 세 번째 걸 골라서 세 번째 거에서 요 성분과 요 성분을 빼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하는 이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하는 걸 그람 스미트 오소고널리제이션 프로시저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었지만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에너지인 경우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인 경우 다음과 같은 디제너러스가 있어요. 디제너러스가 없으면 좋죠. 근데 디제너러스를 없애려면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운동량 연산자를 집어넣은 것처럼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연산자 하나를 더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거를 보면 이거의 아이겐 펑션인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kx를 집어넣으면 e to the 플러스 ikx나 마이너스 ikx도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지만 우리 이것과 더불어 동시에 운동량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고려를 하면 운동량이 두 개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면서 운동량의 값에 따라서 우리 디제너러스를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나 혹은 다른 어떤 물리량에 어떤 주어진 한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펑션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디제너러스가 있는 경우 그 디제너러스를 없애는 게 좋은데 디제너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디제너리트한 상태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오퍼레이터를 도입하면 돼요. 그래서 점점 디제너러스를 없애는 그 과정이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수소 원자나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디제너러스 우리 지금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에너지에 관한 디제너러스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미트리를 볼 수 있는데 시미트리가 패러티가 있죠. 패러티도 오퍼레이션 중에 하나예요. 패러티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패러티를 작용한다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패러티 오퍼레이터에 아이겐 밸류가 있냐? 한 번 더 어플라이하면 그럼 여기다 다시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하는 거죠? 그러면 플사의 x죠? 이건 보면 p 스퀘어를 어플라이 했을 때 아이겐 밸류가 1인 오퍼레이터예요. 그죠? p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아이겐 밸류는 이게 다시 쓰면 p 람다 u라고 하면 u는 람다 스퀘어 u가 되기 때문에 람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패러티는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1인 거랑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이 두 개면 이 세상의 모든 함수는 패러티의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1인 함수랑 마이너스 1인 함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이상한가? 들으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임의 함수는 항상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쓰는 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떻게 됐냐면 풋사이 x는 2분의 1씩 있으니까 더하면 풋사이 x고 여기는 2분의 풋사이 마이너스 x를 더했다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식, 첫 번째 있는 식은 여기다 페러티 오퍼레이터를 작용하면 요건 풋사이 마이너스 x, 그럼 풋사이 x가 되죠? 자기 자신이죠? 그게 뭐죠? 페러티 x 대상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even 펑션이에요. 요거는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죠? 풋사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풋사이 x가 되니까 odd 펑션이에요. 모든 함수는 even 펑션과 odd 펑션의 썸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들리죠. 자, 그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근데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양변에 페러티 오퍼레이터를 적용해요. 그럼 이게 넘버니까 페러티 오퍼레이터는 이거랑 상관없고 시간에 대한 미분이랑 페러티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니까 그거랑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순서로 이렇게 막 지나가도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해밀토니안이 even 오퍼레이터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똑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그래요. 운동 에너지는 x의 2차 미분이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운동 에너지는 똑같고 포텐셜이 even 펑션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우리 인피니트 포텐셜 웰은 시메트릭하게 놓으면 vx가 v 마이너스 x랑 같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오퍼레이터는 여기다 다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h에다가 여기 나오는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랑 같죠. 그래 놓고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뭐죠? 해밀토니안이 페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대해서 성립하면 오퍼레이터로 성립해요. 오퍼레이터로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0이죠. 다시 쓰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페러티가 보존이 돼요. 페러티가 보존이 된다는 건 뭐냐면 even 펑션은 계속 even 펑션으로 남아있고 odd 펑션은 계속 odd 펑션으로 남아있어요.
보존된다는 게 뭐죠? 운동의 상수죠. 컨스탄트 모션이죠. 보존되는 거죠. 보존될 조건이 뭐죠?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경우예요. 지금 패러티에 대해서 봤지만 앞으로 보면 우리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는 보존돼요.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는 항상 보존돼요. 그럼 우리가 해밀토니안이 디제너러시가 많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서 디제너러시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그렇지만 해밀토니안이 보존되고 모든 게 보존되려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를 계속 찾아요. 운동 에너지는 오퍼레이터의 제곱이니까 오퍼레이터랑 커뮤트 하죠. 그래서 뭐냐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를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디제너러시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패러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지만 패러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그 시스템의 패러티가 보존되지만 꼭 패러티뿐만 아니라 어떤 임의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물리량은 보존되는 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특징은 이런 특징은 여러분들이 처음 인피니트 포텐셜 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지만 우리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일반적인 수학적인 구조를 볼 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포텐셜 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1차원 포텐셜인 경우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